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JB. 9819님이 어제 우리 방송 시간에 보내신 게 아니고 하이킥 시간에 이런 문자를 보내셨대요. 9819님. 3년간의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 기장입니다. 인원 감축으로 비행을 못하다가 드디어 항공사 기장으로 재취업됐어요. 시선 집중과 함께 잘 버텼네요. 감사해요. 코로나로 실직한 모든 분들께 희망과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공사가 이제 기지개를 좀 펴죠. 그렇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참. 중요한 건 시선 집중과 함께 버티셨다는 걸 하이킥 팀에다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쨌든 소개는 시선 집중해서 해드립니다. 네. 9819님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코로나로 실직했던 분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이분들 모든 분들에게 봄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JB 그림자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진실한 방송 들으면서 힘을 내봅니다.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주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쭈맘님은 시선 집중으로 늘 아침을 시작합니다 해주셨고 토니킴님은 휴가 끝 복귀하고 출근하며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시겠다. 왜? 그래도 휴가하고 복귀하면 네. 한 그 휴가의 꿀맛 같은 그런 휴식을 보냈으니까 네. 한 반나절은 가지 않아요? 그럴 것 같죠. 우리 그 더마카가 휴가 갔다 온 지가 좀 됐죠? 저는 2년 넘게 못 가가지고요. 휴가가 뭔가요? 요번에 갔다 오세요. 갔다 오면서 한번 그 첫 출근 날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러게요.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딱 걸려가지고 못 가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제이비는 못 들으셨군요. 그런 사정이 좀 생겼고요. 또 뭐가 걸렸어? 네, 그러게요. 어쨌든 갈 겁니다. 여러분 갈 거고요. 네. 여튼 휴가 계획들 많이 요즘에 세우시는 것 같던데 잘 세우시고 그만큼 휴가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알찬 네. 업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경우 찬석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가 나왔고요.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13명이고 정의당 6명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0여 명,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명을 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한동훈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다른 의원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했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자, 우선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 바람직하다라는 평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돈봉투 살포는 없어져야 할 구태인데 그 구태에 연루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권이 동원됐다? 이런 점에서 이 불체포 특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점 분명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전형적인 정치적 발언입니다. 부결을 예상하고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공격적 발언이자 여론 조성용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사태가 우려됐다면 수사의 속도를 올려서 연루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의 딴짓을 차단하든지 오히려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신도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비밀번호를 풀지 않았으면서 왜 다른 의원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지형 창출 노력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따라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전에 음성으로 들으셨지만 20명, 바로 이 단어가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의 반대 버튼을 누르게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낄 거다.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란 말이냐?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약간 꼬집었던데요.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진해서 지금 그 표결에 빠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순진한 발상입니까? 순수한 발상입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발상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두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서 결과가 부결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한 장관이 오히려 반대 버튼을 누르게 했다 이런 반응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 고도의 계산된 발언인 건가요? 제가 아까 그 여론 조성용 발언이고 공격적 발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부결 유도까지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는 뭐 제가 차마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 증거 얘기도 한 장관이 풀어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 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의 이정근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거꾸로 뒤집어 들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의 말대로 적나라한 물증들을 확보했다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유도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왜? 구속의 필요성은 죄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영장 발부는 자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아주 특별한 경우가 뭡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 남는 쟁점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한동훈 장관이 자기 입으로 증거인멸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지금 부정한 셈 아닙니까? 적나라한 물증들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이걸로도 얼마든지 공소유지 가능하고 유죄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굳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갈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논리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김성환님 무조건 구속하려는 게 잘못 아닌가요? 해주셨고, 이은하님도 비슷한 의견. 이거는 구속이 안 돼도 수사하면 됩니다. 뭐 이런 의견 주셨고, 링님은 우리나라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 있는 거 아닌가요? 부결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법의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한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네. JB와의 인터뷰에서 부결도 부담, 가결도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네. 결과가 부결입니다. 그럼 이 결과가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도 영향, 저래도 영향. 가결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그 이야기가 따라붙었습니까? 이재명을 부결시켰으면서. 이렇게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부담. 저는 그래서 어제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의 그 말은 솔직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래도 부담, 저래도 부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들만 쫙 봐도 지난달 쇄신의총에서 온정주의를 과감히 끊어내겠다, 혁신하겠다, 반성문 쓰더니 그 반성문이 무색해졌다, 방탄, 민주당, 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방탄인 건 맞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봉투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구태 중에 구태인데, 그 구태를 감싸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동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용인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서 미리 드렸던 겁니다. 이 논란 어떻게 이끌어갈지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또 좀 귀초가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과 잠시 후 인터뷰에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코인 논란의 주인공인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어제 처음으로 출석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했는데요. 특히 조경태 의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교육위가 엉망진창 되겠네. 국회가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국회 윤리위에서 제소해 가지고 있으면은 반성해야지. 지금 이제 상임위에 교육위에 어떻게 오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님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공룡원이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어야지. 나가세요. 네? 나가시라고.
자 우리 저 소위원장님 이렇게 윤리위에 제소된 분이 이렇게 우리 교육위에 와야 됩니까? 예? 네, 이런 목소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이런 취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아주 간단한 독법이 있는데요. 그럼 김남국 의원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번 저를 이렇게 되묻고 싶은데요. 저는 김남국 의원을 두둔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코인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두둔할 생각이 1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를 건 가르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혹시 그거 아세요? 유기정학 당하면 교실 못 들어가고 그 학생부실이나 이런 데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안 당해봐서 몰라요. 아, 예. 모범생. 예. 아무튼 그랬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어. 그러면 윤리위 제소가 됐으니까 상임위 들어가지 말고 그런 학생부실 같은 데 공간 하나 마련해서 벽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아니, 그러면 그게 아니고 유독 교육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상임위는 그럼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국회 정무위 같은 경우는 코인 관련 상임위니까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렇죠? 산자위도 산업 연관적 측면에서 안 될 거고. 환경노동위는 성실하게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해서 안 될 거고. 외교통일위원회는 국격이 걸린 문제라서 안 된다고 할 거고. 어디 가야 됩니까?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느 상임위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 학교 풍경대로 벽 보고 앉아있을 조그만 반성실을 만들어서 그냥 상임위 활동하지 말고 거기 앉아있으라는 얘기인지 뭔지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를. 물프레님이 근데 윤리위에 제소된 의원이 어디 한둘입니까? 네, 저도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손뜨개님이 교육위원회는 누굴 가르치진 않죠. 네. 아무튼 이런데요. 이게 왜 그런데 이거를 따져 물은 걸까요?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 점을 좀 봐야 되는 건데요. 애들한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젊은 층에 미치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고 지금 저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분석도 가능하죠. 김남국 코인 논란을 계속 키우고 그 논란을 청년층의 문제로 접목시키면 당 지지율이나 총선 입지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 이 문제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위 배치 문제에 논란을 짚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겠다. 이 말씀까지 마저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겠다. 그런데 네. 그 정치적 효과가 있을까요? 뚜껑 열어보면 되겠죠. 그러려면 내년 총선까지 가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젊은 층한테 미치는 또 요인은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논란도 젊은 층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함께 봐야 되겠죠. 아마 촌철님들도 자연스럽게 그 이슈들이 연결이 되셨던 것 같아요. 토토로님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니까 아버지 보고 배우죠.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임금기의 캔디님은 의원님들께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네요. 너희 중에 죄 짓지 않은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라는 의견 들어왔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가스공사가 어제 주주총회를 열어서 상임감사에 강진구 전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1987년에 검찰 사무직 7급 공채로 입직을 해서 대구고검 총무과장이던 2014년에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이후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에 임명이 됐고요.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를 중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측근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는 날이 곰팡이님이 또 전문가가 없었나 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가스공사라고 지금 그러셨죠? 바로 그게 그 전문성 문제가 이제 핵심인데요. 자, 조금 전한 이력 어디를 살펴봐도 가스의 가짜하고도 지금 인연이 없는 비전문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전에 임명된 최연애 사장도 윤석열 캠프 출신으로 철도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가스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지적도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감사까지 이런 사람으로 지금 앉혔다. 자,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료, 가스료 인상과 관련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방만 경영, 눈치 경영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여러 번 질타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질타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가스공사의 경영 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성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을 앉혔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낙하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떠오르는 말은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네.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근데 사례는 지금 하나둘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늘에 그물 치기는 참 힘들죠. 그렇죠? 네. 네, 최근 정승일 전 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한국전력공사 사장에는 그래서 누가 올 거냐? 벌써 이런 전망 기사들이 있던데 여기에 또 누가 올지 이것도 시선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7일 법무부 전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쓴 업무 추진비 정부 구매 카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가 거부를 했어요. 그러자 12월 5일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5월 26일에 법무부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법무부가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내용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6월 9일 하승수 변호사에게 보낸 재결서에 따르면 피의 청구인, 그러니까 법무부가 되는 거죠. 피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만 적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 어느 정보를 공개하라고 콕 찍어서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보고 알아서 결정하세요라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결정은 네가 잘못하긴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는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취지의 결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살펴봤는데 제 짧은 머리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혹시 더마카는 찾은 게 있나요? 아니요, 전 지금 약간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법무부한테 정보를 공개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거부를 했잖아요. 네. 거부한 건 잘못된 거니까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뭘 공개할지는 법무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공개를 얘기를 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또 위법 부당하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콕 찍어서 이 부서의 어떤 업무 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수사나 이런 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공개해도 되고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콕 찍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공개하세요. 그걸 안 했다니까요. 그걸 안 하고 법무부가 알아서 그러니까 결정하세요. 뭘 공개할지를. 이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해거르님이 이렇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로 갑니까? CHH 주윤님은 그냥 안 보여준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알리님도 이해가 안 가네요. 더마카부터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왜냐하면 공개는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려가지고. 네. 네. 할 말이 없네요. 헷갈려가지고. 이럴 때는 말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와, 네가 잘못하긴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는 네가 알아서 결정해. 네.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반성문 쓰라고 해놓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써라고 해놓고 나중에 혼내키잖아요. 잘못한 거 안 들어갔네라고 혼내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혼내킬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이건 혼내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또 결정권을 법무부에 줘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촌철님들도 다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세요. 반면 몰당님은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되는 사안이었으면 제가 지금 뽑아서 여기서 전달해 드리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